어우씨, 눈 찔렸다. x제곱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 어제 했나 안 했나? 이거 안 했지? 자, 역함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역함수 그래프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는 요 생각을 항상 하고. 자, 그럼 0보다 클 때니까 y축 오른쪽만 생각하면 되겠지. x제곱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니까 여기 y 꼴 x를 요렇게 생각해요. 그럼 역함수는 y 꼴 x의 대칭이라 했지. 그 0보다 큰 부분에서는 요렇게 나타납니다. 자, 역함수는 역함수 그래프를 직접 생각하지 말아 있지, 그지? 뜻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뜻만. 역함수 나오면 그 뜻만 잘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요거하고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요게 서로 대칭이에요, 대칭. 대칭이니까 요 넓이만 계산해도 되겠지, 요 넓이만. 요 넓이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돼. 자, 요 넓이 지금 계산해봐. 요 넓이. 요 넓이 계산한 식 빨리 만들어봐. 이거 빨갛게 돼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그 다음에 67. 자, 67, 68. 같은 문제야. 67, 68은 똑같은 문제야. 요것도 문제가 똑같아. 이거는 67이나 68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밖에 못 내. 이건 다른 방법으로 낼 수가 없어. 이거는 y 꼴 x 삼성의 역함수를 gx다. 자, x 삼성이면 요렇게 되네. x 삼성이면 요거 역함수야. 그거를 gx로 했어. 자, 근데 먼저 뭘 계산하라 했냐면 1부터 3까지 fx의 정적분부터 구하라.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의 fx의 정적분부터 구하라. 그럼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 fx 정적분 하면 요거 넓이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 이제. fx를 1에서 3까지 정적분 하면 요거 넓이라는 거. 이랬죠, 요거는 쉬워, 요거는. 자,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요것만. 자, 먼저, 요렇게 해서 F1을 보면, 자, F1을 보면, 여기 얼마냐면, 1이잖아, 1. 여기다 1 집어넣어. 요렇게 보면, 요거는 F3이지. F3인데, 3의 삼성이니까 27이다, 그제? 요게 1이고 27이죠. 요 숫자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 1이라는 것은 F1이란 말이고 27이라는 것은 F3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역함수는 역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했지. 요거를 무슨 축으로? X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역함수 이렇게 본단 말이야. 옆으로 90도 틀어서, 그지? 그렇게 보면 요게 그냥 fx, 요걸 x축이 아니고 요게 x축이다 생각하고 그래프를, 요게 y축, 요게 x축.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요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 그래프예요. 그럼 역함수 그래프에서 1부터 27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게 x축이잖아. 그럼 요 그래프가 x축하고 둘러싸인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더하라고 이렇게. 자, 요 숫자가 뭔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1과 27이 뭐냐면 F1, F3 그게 1과 27이에요. 그럼 1과 27이 아니고 다른 숫자 1부터 뭐 20까지 이렇게 문제 내버리면 요렇게 요거는 문구예요. 요거는 뭐 뭔지 알겠지? 구할 수는 있다.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안 내. 그래서 이제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체는 직사각형이니까 3이고 27이니까 전체 넓이는 81이지. 3 곱하기 27 하면. 거기서 요 흰 넓이는 1이고 1이니까 빼기 1 하면 요게 80이 된다. 자, 만약에 자, 지금 문제 풀이는 끝났고 만약에 요것만 구하랬어요. 요것만. 요거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요것만 구하면 뭐 이걸 어떻게 구하지? 구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있지. 금방 구해는 여기 있어. 요거 빼면 되잖아요. 요거. 요 넓이를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금방과 같이 요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이 전체 요 넓이를. 그래서 요 파란색 넓이 빼버리면 되죠. 파란색 넓이가 뭔데? 요거 그냥 적분해주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268 빨리 풀어봐. 지금 268번. 요건 루트 x 그래프를 3만큼 평행되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자 3에서부터 12 요게 3이잖아. 그럼 3에서부터 요 12까지 요 넓이다. 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기억해. 요건 항상 F3은 여기잖아. 3일 때 0이니까, 그제? F3. F12는 여기지. 자, F3은 0이고, F12는 여기 12 집어넣으면, 루트 9니까 여기 3이잖아. 여기 역함수잖아.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문제가 똑같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게 무슨 숫자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요 gx는 항상 0에서 3까지 하는 거야. F3에서 F12까지를 주는 거야. F12까지. 얻을 때는 요거를 직접 F0, F3, F12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느냐 하면 항상 F3에서 F12까지 준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줘. 그럼 요 넓이잖아. 거기. 이 넓이 구하라는 뜻이니까 3이고 10이니까 36이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형태들 다 끝났다. 넓이 구하는 형태. 자, 그럼 넓이 구하는 형태에서 공식을 조금만 더 추가해 줄게. 자, 어제 했던 공식은 요거지. 교점에서 교점까지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거는 절대 잊으면 돼. 많이 쓴다는 거 알겠지? 우리 바로 몇 문제 없는데도 이거 계속 써먹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해야 돼. 앞으로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차. 자, 요건데 요거는 2차잖아. 2차. 자, 3차에서 쓰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다. 3차에 쓰는 거. 3차식은 어제 요렇게 생긴 3차식이 있어.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5번 나오면 이건 한 2번 정도. 그렇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지. 이 직선을 잘 이해해야 돼. 아무 직선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접선이야. 접선. 뭐라고? 접선이라고. 접선. 자, 접선을 요렇게 끄면 무조건 이렇게 둘러싸인 게 나오겠지. 이게 접선이 아니면 봐. 접선이 아니면 둘러싸인 게 안 생기잖아. 이렇게. 접선이면 무조건 이렇게 둘러싸인 게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요 접점이 있을 거고 요 교점이 이렇게 생겨서 역시 교점에서 교점까지. 요 선이 뭐라고? 접선이라 해야 돼. 이런 아무 선이야 끄면 안 돼. 요게 접선일 때. 요 때는 넓이를 구하라 하면 12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요 때는 4승이 됩니다. 사수가 하나 높지. 요건 3승이었다. 그지? 자, 요 6은 뭐냐면 2 곱하기 3 요렇게 해서 6이 된 거야. 공식 유도할 때. 요거는 뭔데? 3 곱하기 4야. 2 곱하기 3 그게 6이고 요거는 3 곱하기 4. 그래서 여기 12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4승 3승. 식이 거의 비슷하다. 그지? 배워라. 12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사.
남이 여기 보고 있으면 1. 됐지? 그럼 우리 어제 했던 것 중에 이런 문제 혹시 기억나는 거 봐. 여기 x 삼성이 있었잖아. x 삼성이 있는데 1,1에서 이렇게 접선된 거예요. 접선. 요 넓이 구하라. 요 문제 기억나지? 이게 내나 똑같은 문제. 우리 요거 구하니까 어제 얼마 했어? 마이너스 2였잖아. 요게 1이잖아. 1.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x 삼성에서 어제 직선 구했듯이 요거 뺏는 요거를 정적분하면 요게 요 넓이였잖아. 어제는 요렇게 해서 계산하라 했지, 그지? 요게 뭐냐면 12분의 a x 삼성이니까 삼성 개수는 1이지. 그 다음 요게 1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서 빼면 얼마? 3이니까 3의 4성. 요게 넓이야. 알겠지? 공식으로 항상 풀 수 있도록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접선이야, 접선. 아무 선이야 끄면 안 되고, 접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요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해. 우리 요 넓이 구하는 거 많이 했지? 요 넓이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넓이. 물론 이쪽에도 똑같아, 그지? 이쪽에도. 요거하고 요거 넓이가 같아. 요거하고 우리 1대2 하는 건 기억나지? 그건 넓이 같은 게 아니다, 그지? 1대2 하는 건 같은 게 아니고 넓이가 같다라는 식이 이렇게 나올 때는 요쪽 길이하고 요쪽 길이 b를 잘 기억을 해도 요 길이 b가 2대 1이다. 요 길이 b가 2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게 y는 x 마이너스 요 그래프예요. 그럼 요게 0이고 x 마이너스 2. 그럼 요게 0이고 2다. 요 넓이랑 자,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가 1이 되려면 요거는 3이 되겠지. 3. 요 넓이랑 넓이가 같다. 이해됐나? 그러면 0부터 3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되겠노? 당연히 0이 되지. 요건 음수, 요건 양수. 넓이가 아니고 정적분. 요게 2대1 잘 기억해. 이것도 몇 때문에 2대1이야. 2대1이야. 그러면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가 같게 돼. 자, 요것도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상황이 많이 생겨.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기가 좋아. 몇 때문에 2대1 2대1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관련되는 내용들 다 끝났다, 그지? 자, 이제 마지막 속도가 속도. 요거만 하면 이제 내용 끝이다. 속도 가속도.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그럼 속도 가속도는 우리 미분해서 생각해봐. 다시 도함수 활용해서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서 속도가 됐다, 그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뭐 있노? 이게 가속도였어. 이거는 다 기억나지?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 적분은 반대니까, 그지? 자, 이제 적분이다. 적분에서는 대부분 다 속도예요, 속도. 속도를 이제는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그럼 요거를 뭐가 되겠노 하면 위치라고 하고 싶지, 그지? 근데 적분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적분 상수가 생겨요, 적분 상수. 맞지? 적분은 적분 상수가 생겨. 그래서 이거를 바로 위치다 하면 안 돼요. 시가 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져 버려요. 위치가 아니고 이거는 변이가 되는 거야, 변이. 변이가 돼. 위치의 변화량이면 해. 위치의 변화량. 요거를 지금 간단히 변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잘 틀린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야. 변이야, 변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다 하는 걸 나타내는 변이 이렇게 돼. 위치의 변화량.
위치하면 안 된다 했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변이가 돼, 변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속도식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부터 2까지 적분해서 이렇게. 1부터 2까지 적분해서. 그럼 적분식을, 요 속도를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붙는 위치식이 나오겠지, 그지? 적분상수가 붙는 위치식이 나올 거야. 적분상수가 붙는 이 위치식이 나올 거야.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되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역시 위치식이 나온다. 근데 거기는 1부터 2까지. 그럼 이게 뭔데? 2일 때의 위치와 1일 때의 위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2일 때의 위치와 1일 때의 위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어 3이 나왔어, 3. 그럼 시간이 1에서 2까지 이렇게 바뀌겠지. 시간이 2에서 1 이렇게 바뀌는 건 없잖아, 그지? 1일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1일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2가 되면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2일 때의 위치에서 1일 때의 위치 뺏는 거지. 1일 때의 위치가 어딘지 아나 모르나? 모르지. 그래서 1일 때 여기 있었다 치자. 이게 어딘지 몰라. 그럼 여기 3이라는 말은 2일 때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요 값이 3이 된다. 즉, 여기에 비해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 하면 3만큼 변했다는 뜻이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처음에 여기 있었으면 마이너스 3이면 이쪽으로 3 가서 이쪽에 있다. 됐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다. 위치가 기준 위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변했나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됐죠? 속도.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할까? 위치는 요게 내가 어디냐만 알면 되잖아. 요게. 처음에 5인 위치에 있었어. 요렇게 하면 요거는 8이 됩니다. 내가 5인 위치에 있었어. 요렇게 하면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처음 위치. 제일 처음에 내가 어디 있었는데,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다. 위치 변화라는 건데, 속도를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해주면 요게 시간이 t가 됐을 때의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내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데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다. 요게 바로 위치를 찾는 시간. 정은이 알겠나? 알겠나? 이제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었어. 내 제일 처음에 있던 위치가. 자, 내가 처음에 요렇게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가다가, 요 시간이 딱 돼가지고 다시 요만큼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변이는 얼마야, 변이는? 0이지요. 위치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 변화된 양은 0이야. 그래서 변이를 구하면 0이다. 뭘 구하면 0이라고? 바로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면 0이 되는 거야. 요렇게 갔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왔어. 변이가 0이라는 거 이해되나? 변이가 0이야. 위치가 하나도 안 변해서 이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왜냐면 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위치를 뭐하고 갔대? 요 처음 위치하고 갔겠지. 만약에 이렇게 운동을 했다면.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움직였잖아. 이렇게 돌아다녔잖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요게 예를 들어 3이고 요게 0이라 치자. 그럼 갈 때 3, 올 때 3, 움직인 거리는 6 요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 이거는 바로 뭐 헷갈리고 이런 거 없었잖아, 그지? 근데 적분은 요거를 세 개를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 다시. 속도를 정적분하면 변이가 되는 거야, 변이. 변이.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나 하는 걸 나타내는 변이.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잡느냐, 위치는. 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데, 요게 중요해, 그지?
어디에 있었는데 변이가 얼마다. 즉 얼마만큼 위치가 변해됐다. 그 변이를 더해주면 그게 현재 위치가 됩니다.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이거는 변이하고 다른 말이다. 그제? 바로 변이를 구해보면 이건 0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에서 6이 된 거예요. 움직인 거리. 자, 정리한다. 그냥 이렇게 적분을 하면 변이야. 우리 그냥 정적분. 그럼 우리 정적분하고 넓이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랬잖아. 그제?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생기는 거야. 그냥 정적분. 그런데 넓이 구하는 식을 잘 생각해요. 넓이 구하는 식. 음수가 된 거는 양수로 만들어줬지. 양수는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이게 바로 넓이와 같은 말이야. 움직인 거리는 봐.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서 전체를 플러스로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속도는 뭐라고,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됐지? 움직인 거리는 넓이, 그냥 정적분 해주면, 그냥 정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갔는 거, 왔는 거. 그냥 정적분의 변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생각하는 거, 움직인 거리는 다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돼.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구하라, 넓이하고 같다 생각하면 돼.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속도 그래프가 시간 축과 이루는 넓이. 요렇게 되면 움직인 거리는 요 넓이를 더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왜? 어디가 양이고 음인 걸 알아야지. 그대로 정적분하면 변이가 돼버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만들어버리자. 그냥 정적분 해버리고. 그래, 그냥 정적분 하면 안 되고 넓이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다시 적분에서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는 똑같아. 미분에서 생각했던 거.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그냥 정적분이야. 그냥 정적분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변이. 그냥 정적분은 변이. 절대값 취한 거. 즉 다른 말로 하면 넓이 구하는 거. 넓이 구하는 거는 움직인 거리. 이러지. 그냥 정적분은 변이야. 근데 우리가 넓이 구하는 식으로 적분을 해버리면 그거는 움직인 거리. 그럼 위치는 항상 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데 얼마만큼 움직였다 하는 요 움직임 변화량만 더해주면 돼. 세 가지 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자 이제 문제 보자. 원점을 출발. 이거 안 보면 안 돼. 처음에 어디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했지, 그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속도야.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속도야. 자, 1번 시각 t 이꼴 4에서의 전피의 위치를 구하랬지. 뭘 구하라고? 위치 구하라고. 위치. 그 다음에 2번 1부터 4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했어. 3번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어. 자, 이거를 먼저 한번 구해봐. 자, 구하라는 게 위치 구하라 했어. 위치의 변화량 구하라 했다.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다. 그지? 자, 먼저 2번부터 볼게. 위치 변화량. 변이지, 변이. 자, 변이는 1초에서부터 4초가 될 때까지 1부터 4까지를 속도식을 그대로 적분만 해주면 된다 했잖아. 요게 1일 때의 위치에 대해서 4일 때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그 변화된 양을 나타내니까. 변화된 양. 그럼 요게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자, 요거를 1에서부터 4까지를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16 곱하기 3 48 빼기 4의 3승 2의 6승 64. 여기에서 빼기. 자, 1일 때는 3이고 1이고. 자, 그러면 요게 64에서 48을 빼면 16이 되나? 그 다음 요거는 2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8이 되네. 18이 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초가 되는 순간에 출발할 때는 0이지. 1초가 되는 순간 어디 있었냐면 어디 있었어. 어딘지 몰라. 어디 있었단 말이야. 어디 있었는데, 지금 원점을 출발했지. 그럼 여기 제일 처음에는 0에 있었어, 0에. 그러다 1초가 되면 어딘가 있을까, 아이가? 1초가 되면. 그럼 1초일 때 내가 여기 있었어. 어딘지 모른다 했다. 1초가 되면 여기 있어. 그럼 4초가 되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1초일 때 여기 있었어. 그러면 4초가 되면 어디 있는가? 다시 할게. 자, 항상 변이를 할 때는 1초일 때 위치,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1초일 때 내가 위치, 1초일 때 위치가 여기 있어. 그럼 4초가 되면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18이라는 말은 4초가 되면 이렇게 18만큼 여기 온 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뜻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냥 정적분을 했는데, 마이너스 8이 나와서 1초에서 4초까지를 정적분 했더니, 장한이, 니 왜 잘라고 하는데? 장한이, 결아, 아침에 일찍 오고 자고 있으면 많아. 자, 그냥 1부터 4까지 정적분 했으면, 그냥 정적분 변이를 했다. 이 변이가 무슨 말이냐면, 1초일 때 내가 어디 있었어. 그럼 4초일 때는 요 위치에 있는 거야, 요 위치에. 그럼 1초에 있던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 있었겠지. 그럼 4초가 되면 마이너스 18인 위치에 있는 거야. 요렇게 된 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야. 요게 1초의 위치면 4초의 위치는 차이가 요렇게 18이 되는데 왼쪽에 있다는 거야, 왼쪽. 그게 변이 뜻이에요, 변이 뜻. 그럼 1번에는 뭘 물었냐면 4에서의 위치를 물은 거야, 4에서의 위치. 4에서의 위치다. 그럼 4에서의 위치라는 거는 x가 4일 때 요 위치 찾는 거예요. 자, 위치는, 자, 출발했지, 제일 처음에. 4초가 됐을 때 어디 있나 이거 묻는 거예요, 그지? 근데 출발이 어딘데?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이 원점이기 때문에 0에서 변이만 해주면 되잖아요, 변이. 0부터 4까지 속도, 요것만 이제 계산만 해줍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요거를 0에서부터 4까지,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요거는. 그럼 4를 집어넣으면 16, 그럼 48 빼기 4의 3성 64,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럼 내가 출발을 어디서 했던데? 원점에서, 원점. 요게 내 위치가 됐어. 1번, 2번 이제 이해됐죠? 이제 3번.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럼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그래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를 알아야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즉 다른 말로 하면 넓이 구하란 말이야,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 속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 속도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3t를 묶어주면 t 마이너스 2가 돼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양이야, 양.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2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2부터는 다시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틀어서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음수니까. 근데 뭘 구해?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잖아. 1은 여기 있네. 4는 이쪽 편에 있네, 이쪽 편에. 요 넓이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제 정리됐지? 넓이 구하라는 뜻이,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움직임.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이야. 절대값. 즉 속도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6t-3t 제곱 요거를 그대로 적분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입니다. 다시 2부터 4까지는 속도 그래프를 그대로 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기 때문에 부호를 이렇게 바꿔준다. 이해됐죠? 이거 문제가 쉬운 거 어려운 거가 엄청 쉬운 거잖아. 우리 앞에 적분 그런 거 구하는 거씩 생각하면 봐. 엄청 쉬운 거잖아. 뭐뭐 알면 돼. 요 1, 2, 3번의 뜻만 이해하고 있을 때 뜻만. 뭘 구하라는 건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270. 좌표가 O인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요거일 때. 자, 속도가 요거예요. 속도. 자, 속도식이 나와 있네. 자, 어디서 출발? 좌표가 O인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O인점에서 출발. 좌표가 O인점에서 출발해서 속도식이 이렇게 나타날 때 4초가 될 때 위치를 찾아라. 4초가 될 때 위치를 찾아. 4초일 때 위치 찾는 거야. 4초일 때 위치. 4초가 되면 어디에 있겠는가? 자, 위치는 어떻게 알아 있어? 변이가 하고 다르다 있지? 내가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는데 내가 O에서 출발해. 5에서.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써주면 돼? 변이를 써주면 돼. 변이. 변이는 어떻게 알아 있어? 4초 후니까 0에서부터 4까지 t-2 요거를 정적분 해주면 여기 변이가 돼. 그 변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그지? 양수가 되든 음수도 관계없어. 요 변화된 양만큼 5에서 움직여주면 그러면 그게 4초가 됐을 때의 위치에 해당한다. 요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바로 4초에서의 위치다. 자, 71.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있어. 속도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요거일 때 1부터 6일 때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했어요. 위치의 변화량. 1에서부터 6까지 위치, 변이 구하라는 거지. 변이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정적분이야. 1부터 6까지 t제곱 마이너스 4t 요거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이게 바로 위치의 변이가 됩니다. 문제 똑같아 계속, 그지? 변이 구하라면 그냥 정적분.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면 넓이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고 하면 내가 처음 있던 위치에서 더하기 변이 해줍니다. 72번. 1에서 4까지 점피의 위치 변이 구하라 했지. 변이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냥 적분만 해주면 돼. 1부터 4까지 6-2t를 정적분 해주면 이게 바로 변이가 돼. 1초에 있던 위치와 6초에 있던 위치, 그 위치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플러스면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간다. 자, 273번 풀어봐. 273번.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가? 자, 74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0부터 8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0부터 8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0에서 8까지 이게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자, 속도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넓이가 돼? 이 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야. 그지? 그냥 넓이 구하면 돼. 무슨 넓이를?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사다리꼴 넓이. 이 넓이만 구해버리면 그게 답이야. 적분으로 하지 말고, 적분하려고 하면 식 다 구해야 되잖아. 이해됐지? 적분으로 풀지 말고 그냥 넓이 구하면 돼. 넓이.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넓이가 답이다. 넓이.
자, 이제 75번에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요 3명의 학생이 발음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해봐요. 요 3명의 학생이 요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 그래프를 보고, 무슨 그래프인데?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요 속도 그래프를 보고 요렇게 이야기할 때 요 3명의 학생 중에 맞고 틀리고를 빨리 찾아봐. 자, 해지부터 보자. 해지. 자, 먼저 그냥 이 속도 그래프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요 그래프만, 이 그래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제일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했어? 장한이 출발이 어디서 했어? 요 그래프만 보고 하는, 그래프만. 딴 거 없다. 그래프만 있다. 위에 문제 보지 말고 그래프만 딱 보고. 출발이 어디야? 출발이. 출발이 어디야? 설진이 출발이 어디야? 요 그래프만 보고 이야기하랬다. 그래프만 보고. 설진이, 아름이, 민영이. 출발을 어디서 했어? 출발을. 그래프 보고 이야기하랬다. 딴 거 보면 안 돼. 그래프만 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래프 말고 문제 없다. 출발이 어디야? 정은이, 출발이 어디? 이거 출발이 어디 생 거예요? 그래프만 딱 보면. 지금까지 다 틀렸어. 모르잖아. 출발을 모르잖아. 이건 속도를 나타낸 거래. 속도. 자, 속도가 시간이 0일 때는 속도가 멈춰 있는 거지. 0. 위치가 어디 있다? 그걸 모르잖아. 제일 처음에 위치는. 뭔 말인지 이해되나? 요 그래프만 보면 그걸 몰라.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 이런 말이 있지. 그래서 출발이 원점인 거예요. 이해되지? 요 속도식을 보고, 0,0이니까 0이다. 그 말이 아니고 속도가 0이란 말이야. 속도가. 이해됐지? 자, 원점에서 출발. 문제에서 원점에 출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원점 출발이야. 제일 처음에 원점에 출발. 요게 0이니까 원점이 출발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속도가 0이란 말이야. 제일 처음에 원점에서 딱 서가 있었던 거야. 원점에서. 그러다가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네. 그러다가 1초가 되면 속도가 2가 된 거야. 2. 자, 2에서부터는 다시 속도가 2를 계속 유지한다. 1초부터는. 그지? 몇 초까지? 3초까지는. 그러다가 3초부터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지.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진행하는 방향이 바뀐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4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음이야.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계속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가 8초가 돼서 딱 멈춘 거야. 이해됐지? 자, 요 넓이는 무슨 말이에요? 요 넓이는 4초까지, 출발해서 4초까지 움직인 거리야. 이 넓이가. 이 속도가 지금 양수가 음수가? 양수. 그럼 원점을 내가 출발했잖아. 원점을 출발해서 4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이 넓이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여기 4초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는 여기 있겠네. 이해됐죠? 속도 그래프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 4초가 되면 진행 방향이 바뀌어. 밖에서 음의 방향으로, 4초가 될 때는 음의 방향으로 다시 요만큼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자, 두 개의 넓이를 계산 안 해봤지만 빨간색이 크나 파란색이 크나, 넓이가 대충 눈으로 봐도 빨간색이 조금 커 보이지? 이해되나? 빨간색이 조금 더 커. 이 길이가 이게 길잖아. 이걸 짧고. 그러니까 갈 때 이 움직인 거리보다는 올 때 움직인 거리 조금 짧겠지. 그러니까 한 요 위치쯤에 있는 거예요. 요 위치쯤에. 몇 초가 되면? 8초가 되면. 요거는 4초가 됐을 때의 상황. 요거는 8초가 됐을 때의 상황. 요거는 출발할 지점.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봐라. 세 사람 봐봐. 전 P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었다. 한 번밖에 안 바뀌었잖아. 한 번밖에 안 바뀌어. 2번 바뀌었다. 여기서 바뀌어. 4초입니다.
속도가 양수가 되다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그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4초일 때 한 번. 맞지? 자, 민호. P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죠. 금방 우리 해석해 봤잖아. 출발하고 4초 동안은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4초가 돼서는 음의 방향으로 요 길이만큼, 요 넓이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와서 요 위치에 8초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원점에서 위치에서 봐. 언제가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야? 4초가 될 때. 이때가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야. 자, 수진이. P는 출발한 지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와 있다. 원점에 올 수 없지, 그지? 갈 때는 좀 많이 갔다가 올 때는 좀 적게 왔잖아. 원점이 아니고 요 위치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야. 정근이. 이게 왜 반대로 했어? 이해되나, 이제? 이해했나? 이해했나? 확실하나?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점 P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 P는 출발이 7이야, 7. 요러한 속도로 움직이고. 자, Q는 좌표가 K인 점에서 출발했어. 속도가 항상 1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여.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두 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하라. 자, 위치는 처음에 다르지. 한 사람은 7인 위치에 와 있고, 한 사람은 K인 위치에 와 있어. 거기서 동시에 출발한 거야. 요란 속도로. 그럼 움직이겠지, 그다음부터는. 움직이는데, 두 번 만나야 돼, 두 번. 자, 여기서 만난다는 말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이게 만난다는 게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돼? 우리가 지금 문제 풀이 과정에서 볼 때. 만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속도가 뭐 이러는 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탁 만났어.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여기서. 그것만 이해하면 돼. 만난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뜻이야?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뜻이가 아니지. 뭐가 같다고? 위치가 같다고. 위치. 그래서 만난다 이 말을 위치가 같다 요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자기가. 바로 이거는 쉬운 말이잖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면 되느냐면 위치가 같다 이 말이야. 장한이 맞나? 위치가 같으면 돼. 위치가 같다고. 위치가 같네. 자, 그럼 위치 한번 구해볼까? 위치 어떻게 구해야 돼? 처음 어디에 있었나? 항상 출발이 거기 있어야 됐다. 자, P는 제일 처음에 내가 7인 위치에 있어. 7인 위치. 거기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 했노? 변이만 해주면 되잖아. 변이. 그럼 그 시간을 모르니까 출발에서부터 T초가 될 때의 변이는 요게 변이잖아. 변이. 이게 위치야, 위치. 이게 P의 위치. 자, 그 다음 Q의 위치는 K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K라는 요 위치에서 출발해서 변이는 0에서부터 임의의 시각 T가 됐을 때 1dt 이렇게 1dt.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는 T가 두 개가 나타나야 돼요. T가 두 개가 돼야 돼. 여기서 T는 무슨 수인데 T는? T 범위가 어떻게 돼? T 범위가 어떻게 될까? T는 마이너스 3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3초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식을 만족하는 양수 T가 두 개 있어라 이 말이잖아. 양수 T가 두 개 있어라. 맞지? T가 음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2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계산해 보자. 7 더하기
요거를 적분한 다음에 t 넣고 0 넣어서 빼는 거니까 0 넣으면 다 없어지겠지. 자, t를 넣으면 t 3성 마이너스 2t. 요게 요거 적분이야. t 3성 마이너스 2t. 여기다 t 넣고 0 넣었으니까 식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죠. 요거 하고 k 더하기 요거 적분하면 t잖아. 1이니까 t 넣고 0 넣으니까 그냥 바로 t네. 이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두 개가 되시오 이 말이야. 근데 그 t는 무슨 t라고? 이런 t야, 그지? 0보다 큰 근이 두 개가 나타나라. 이제 뭘로 바뀌어버렸어? 미분 도함수 활용으로 바뀌어버렸지. 도함수 활용해서 우리 방정식 근 개수구 하는 거 기억나지? 그 문제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이제 지금부터 미분 문제야. 미분. 이 식을 만족하는 양수 t가 두 개가 되라 이렇게 했어. 이 식을 만족하는 양수 t의 값이 두 개가 나오시오. 자, 이제 지금부터 미분이야. 미분. 자, t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돼. t의 개수가 두 개. 그럼 뭘로 풀어야 돼? 당연히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 자, 그래프로 풀 때 방정식은 요런 k를 어떻게 두라 했노? k만 따로 두는 게 편하다 했지. 부등식은 어떻게 하라 했어? 무조건 0으로 만들어줘야 돼. 0으로. 0으로 만들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라 했지. t 3성 마이너스 3t 한쪽으로 모은다. 플러스 7 이꼴 k잖아. 이꼴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y는 t 3성 3t 플러스 7이랑 y는 k. 요게 0보다 큰 쪽에서 y축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 점에서. 그래서 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요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니까 다시 미분해야 되지. 3t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3에 t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3차식이에요. 요 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이 1이 됩니다. 항상 그래프는 요까지가 그래프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만 생각해야 되냐? 이쪽만 생각해야 돼요. 이쪽만.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고 y축이 요렇게 있겠네. y축. 요거 오는 쪽만 생각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다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 그래프. 이제 y 꼴 7이 아니고 k지. y 꼴 k를 움직일 거야. 지금부터 y 꼴 k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일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이쪽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이쪽은 보면 소용이 없어. t는 항상 양수니까 오른쪽. 아, 요렇게 하면 되네요. 요게 k가 됩니다. 그러면 양수 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만나요. 자, 그래서 k는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요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될 때도 교점이 몇 개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이게 0은 필요 없으니까, 그지? 요것보다는 밑에 있고, 요것보다 위에 있으면, 요런 식으로 해서 양수 쪽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요건 어떻게? 1 집어넣으면 되네. 자, 요거 1 집어넣어봐. 5네, 그지? 요게 5하고. 그 다음 요거는 0일 때니까, 0일 때는 7이죠, 요게 7. 그래서 요 K 값은 5보다는 위에 올라가야 되고, 7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7보다. 자, 그렇게 되는 정수 K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K 값은 6이 됩니다. 즉, 제일 첫 출발 위치가 6인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요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나는 횟수가 두 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한 점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T가 음수에서는 만나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만 두 군데에서 만나요. 이거는 봐, 우리 도함수 활용 저 끝에서 이런 문제 하나 있었지.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 주어진 범위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 이해된 사람 손. 교정이 있으면 1. 자, 277.
지상 1m 높이에서 어디에서 지상 1m 높이 요게 지상이에요. 여기 1m 높이에서 여기 1m 요 높이에서 공을 위로 요렇게 쏘아 올립니다. 어떻게? 요런 속도로. 그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멈추겠지, 그지? 멈춘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해서 지면까지 이렇게 떨어져.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사실은. 요런 운동을 한다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쭉 가다가 멈춘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멈췄다는 상황. 그렇지. 요건 항상 속도가 0이다 이 말이야, 그지? 이 멈춘 지점은 속도가 0이야. 위로 던지는 건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미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지? 위로 이렇게 속도를 던져서 힘을 줘서 올리면 가다가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가 0인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속도로 던지냐면 요런 속도로 던진 거야. 지금 제일 처음에 던질 때. 요때가 10m/s의 속도로 던진 거야. 그럼 쭉 올라갔지.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요 위치에서의 속도는 뭐가 돼? 올라갔다가 요 똑같은 위치에 탁 내려오면 요때 속도는 뭐라고 쓰면 돼? 속도는 똑같아 있잖아. 방향만 바뀐 거잖아.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운동이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야. 올라갈 때 어때? 처음에 던졌으니까 빠르게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점점 느려지다가 딱 서는 거야. 내려올 때는 그 반대로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다가 요 위치에 오게 되면 던졌을 때 그 속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요렇게 갈 때 양이고 내려올 때니까 요렇게 오면 음이 되는 거야.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멈출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한번 알아보자. 멈출 때까지 시간. 멈출 때는 요 속도가 0이 될 때. 요게 0 되는 t 값은 얼마? 1이잖아, 1. 그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가 걸렸다는 뜻이 돼요. 이해됐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가 걸려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얼마? 역시 1초에 똑같은 운동 한다 했잖아. 운동이 똑같아. 슉 올라가다가 슬 섰다가 다시 밑으로 올 때는 반대로 슬 오다가 밑으로 슉 이렇게 됩니다. 요때 속도가 똑같아. 올라갈 때랑 내려갈 시간도 똑같아. 같은 위치에서. 미분에서 그대로 설명했던 거다, 그지? 미분에서 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요 운동할 때는 수직으로 던지는 운동은 요 중력 가속도가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런 일이 벌어져요. 요런 일. 그러니까 요걸 알고 문제를 보면 이제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계산해야 돼. 요때 속도도 다 계산을 해줘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던진 후 2초 동안, 그럼 2초라는 게 뭔지 알겠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였고 똑같은 위치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1초죠. 그럼 2초 동안의 운동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요 운동을 합니다. 됐지? 그럼 지금 구하는 거는 던진 후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지. 움직인 거리는 뭔데? 요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똑같은 요만큼을 움직이잖아. 그럼 요 움직이는 거리의 2배가 답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1초 동안 이제 움직인 거리만 찾으면 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 찾는 거야, 넓이.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 찾는 거야. 여기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네, 여기. 0부터 1이잖아, 1. 이 속도 그래프 안 그려도 알겠네. 요 t가 0부터 1이야. 또 0이 되면 전체는 10이 되고, 1이 되면 전체는 0이 되지. 이 수는 항상 양수야, 그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10-10t, 요 속도를 0에서부터 1까지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요게 이제 요 올라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간 움직인 거리. 근데 요 거리나 요거는 똑같을까, 이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을 또 계산하지 말고 또 곱하기 1을. 그래서 애초에 바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있지?
그 내용을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 그냥 운동 방향만 반대지 똑같은 운동을 하는 거야. 똑같은 운동. 이해된 사람 손. 아름이 멍 때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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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때릴래. 팍 때립니까? 다시 한번 할게봐. 여기는 무슨 내용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내가 일단 1m 높이에서 던진 거야, 그지? 1m 높이에서 여기서 어떤 속도로 10m의 속도로 가는 요런 힘을 주고 위로 던져 올린 거예요. 그러면 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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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가 점점 하다가 딱 설 거야, 그지? 최고 높이야 그게. 그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속도가 0이다 이 말이야. 속도가 0. 요 상태는 항상 속도가 0인 거야. 그러다가 다시 반대로 내려올 거 아니가. 섰다가 내려오는데 요 똑같은 위치 있지. 요까지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는 똑같은 운동이라 했다, 그지? 방향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자, 요 속도가 0이 되는 거는, 속도가 0이 되는 거는 1이지 1. 그 말이 무슨 말이야? 1초 동안 올라가는 거야. 1초 동안. 1초 동안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거야. 떨어질 때는 어떻게? 같은 위치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똑같이 1초가 되는 거야. 1초. 1초 동안 올라갔다가 1초 동안 똑같은, 요 운동이 똑같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문제 풀 때 편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운동이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찾는 거는 던진 후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요거 1초, 요거 1초. 아, 요 길이랑 요 길이 다르다. 그럼 똑같은 길이니까 요 길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거 됐지? 그거 되면 끝이잖아.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자, 움직인 거리는 넓이 찾는 거야, 넓이. 넓이를 찾는데 요 속도식이 봐. 0부터 1초까지. 요게 t가 0에서부터 1이면 요게 10이고 1이면 0이니까 10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음수는 절대 안 생기겠지. 요게 무조건 양수야. 양수기 때문에 요거를 요 시간 안에서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여기서 요까지 움직인 거리가 돼. 자, 똑같은 말을 하도록 만들래. 요게 요 거리야. 그럼 요 거리나 요 거리는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야. 자, 요렇게 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낼 수도 있고, 요 말을 어떻게 바꿀 수도 있느냐면, 요 문제는 던지고 나서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아까는 어디까지? 요까지 움직인 거리지, 그지? 아까는 요거하고 요거 움직인 거리죠. 이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 하고 이만큼을 더하라는 거야. 이만큼.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지? 그때는 아까 구했는 거에서 1을 더 더해주면 되겠지. 요 1만큼 더 있으니까. 그거 잘 보고 해야 돼. 지금은 2초 동안에 2초 동안. 그럼 요게 1초였으니까 요거 1초.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똑같으니까 요 길이를 2배 한 거고. 만약에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구하라면 여기다가 1만큼 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1만 해주면 거기 다. 됐지? 이 쉽다, 그지? 여기는 쉬운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고 보면 여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 이 단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쪽이 이해가 덜 되면 되게 어려워 보여. 막 속도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엄청 쉬운 단원이야. 계산도 엄청 간단하고 봐. 식도 이런 것밖에 안 주잖아, 항상. (78) 자, 낙하대에서 뛰어내려. 저 위에 뛰어내린다. 수직으로 낙하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속도를 줄여야 돼. 안 그러면 바닥에 박아버리니까, 그지? 샥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부터 속도를 줄여서 석 서면서 이제 지면에 이렇게 딱 도착하는 그런 놀이기가 있어. 놀이가 막 팍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게 2초 동안은 속도가 이렇게 변해. 2초 동안은. 자, 2초 동안은 속도가 어떻게, 속도 그래프 그린다. 2초 동안에는 10t야, 10t. 엄청 빠른 속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2초 동안에는 10t니까 요게 20이 되겠지.
2초 동안에는 봐. 샥 빨라지는 거야. 출발할 때 딱 서가 있다가 샥 빨라지는 거야. 2초가 될 때 제일 빨라진 거야. 그러다가 2초부터 12초까지는 속도가 이렇게 바뀌어. 자, 속도 그래프 그린다. 자, 쌤이 0부터 2까지는 10t는 우리 쉽게 그릴 수 있겠지. 요렇게 2초까지 그려놔서. 자, 요 그래프를 지금 요까지 있는 것도 같이 그려놓고 뒤에 있는 요 부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그래프가 2일 때 20, 여기 2일 때 20. 여기서 출발이야.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축하고 만나겠지. 0 되는 게 얼마? 12. 그래 12에서 딱 만나. 근데 여기 봐. 요게 12라고 돼. 아, 요까지만 딱 생각해. 요렇게 요 빨간 그래프가 그려져요.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연결 뭔식이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요거 보고 2일 때 얼마인가를 보니까 딱 20이니까 여기 출발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축하고 만나는 거는 y가 0이 될 때죠. 12네. 아, 여기서 마침 그게 딱 12지.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 속도 그래프 이렇게 해석해 봤잖아. 자, 이거는 속도의 0부터 12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 없다? 없지. 없으면 0부터 12까지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당연하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되나?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요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다 양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 낙하대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없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없다, 그지? 쭉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한 번도 안 바뀌어서, 그리고 운동 방향은 다 양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높이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내가 여기서 쭉 가서 딱 섰지. 12초 되면 딱 서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나 이 높이랑 같은 말이야. 그럼 움직인 거리가 뭔데? 움직인 거리 이 넓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넓이 구해버리면 답이네. 적분하면 되나? 적분하면 안 돼.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2분의 1 밑변 높이. 또 막 적분하지 말고, 동생들 앞에서 멋지게 보려고 막 적분하지 말고 그냥 밑변 높이 그냥 그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됐지?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 그래프가.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와서 이거 풀으려면 쉽게 어렵게 어려워.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 둬야 돼. 사실은 쉬운 문제인데 실제로 너가 보게 되면 안 쉽게 느껴져.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아, 또 골치 아프다 싶은 문제 막 나왔는 느낌이 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충분하게 연습을 해놔야지 실제 시험에서 볼 때 나오면 이거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돼야 자신감 있게 그렇게 풀어져야 이게 쉽게 풀어지지. 딱 보는 순간 우와 이래 돼버리면 잘로 안 풀어져. 그래. 시험에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충분하게 이해만 해두면 엄청 쉬운 거야. 자, 두 문제 나와. 지상 55m 높이에서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올린 물체. 자, 여기까지 문제 이해됐나?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올린 물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면이에요. 자, 내가 55m 높이에서 여기 발산합니다. 요 높이가 55m, 요 높이에서 요렇게 쏘올립니다. 그럼 다시 요렇게 떨어지겠지. 요때 올라갈 때 속도가 얼마냐면 50m/s예요. 그럼 요 똑같은 위치. 여기서의 속도는 당연히 마이너스 50m/s다. 이해됐지? 똑같은 위치에서 속도는 똑같다 했잖아. 단지 방향만 반대해. 아까 전에는 올라간 거고 지금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됐지? 자, 요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요거는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다. 그제? 가다가 딱 멈췄으니까. 속도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요거 0 되는 게 5네. 그제? 그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 걸렸다는 뜻이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초 걸렸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역시 뭐야? 똑같이 5초라 했대. 여기까지. 바닥이 아니고 똑같은 위치까지. 이제 요 상황은 알겠지 확실히. 자 이제 문제.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봐라. 우리 밑에 문제 안 보고도 다 풀어놨잖아. 5초라고. 됐지? 속도가 0이 되는 항상 그 상황을 잘 이해해. 그럼 1번 답은 5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아까 풀어봤잖아요. 자 2번 답 빨리 구해봐. 2번 답 구해봐. 요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만 구하면 끝이네.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만 구하면 돼. 자, 0부터 5까지는 봐. 요게 항상 양수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50-10t를 0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 해주면 요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야. 움직인 거리. 그럼 여기 50t 빼기 5t 제곱. 요거를 0부터 5까지. 자, 계산하면, 자, 5를 집어넣으면 5, 25, 250. 마이너스 5제곱 125. 그래서 이건 125가 돼요. 요게 125란 말이에요. 125. 요 5초 동안 움직여. 요 거리가 125m예요. 그런데 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그럼 움직인 거리가 뭔데? 요만큼 더하기 이만큼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요게 125. 요것도 125. 그럼 250이지. 거기다 55 더해줘. 250에다가 다시 55를 더 더해줘야지. 그러면 305m가 돼. 305. 이해됐지? 이 답을 125 이렇게 또 안 틀리도록 조심해. 봐, 이거 막 계산하다가 나오니까 이거 그냥 답, 뭣도 모르고 이걸 답 써버려. 그건 요거 구해야 돼, 요거. 요거 구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 더하기 요걸 구하는 거야. 확실히 알겠는 사람 손. 자, 대망의 수투 마지막 문제. 그런데 이게 어렵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조금 어려워. 어렵다. 잘 들어. 어느 전방대에 설치된 성강기는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처음 3초까지. 자, 성강기 엘리베이터 올라갈 거야. 자, 제일 처음에 딱 서가 있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올라가. 힘을 줘야 되지. 어떤 힘을 줘서? 요러한 가속도로 3초 동안은 이런 가속도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야.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지? 제일 처음에 봐라. 바닥에 딱 동시 서가 우리 타서 점점 빨라져. 그럼 엘리베이터 하면 계속 안 빨라지지. 처음에 슝 가다 그다음부터 속도가 되면 일정하게 쭉 움직이는 거예요.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가 뭔데? 속도가 안 변하는 거야. 일정한 속도. 됐지? 속도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3초부터 8초까지. 움직이다가 이제 내가 어느 층에 서야 되지. 설 때 어떻게 써? 샥 가다가 탁 이렇게 안 쓰잖아. 점점 속도가 줄여서 석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또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또 가속도가 붙는 거야. 요러한 가속도로 힘을 받는 거야. 힘을 올라가다가 딱 멈춰. 이 성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뭘 구하라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 움직인 거리, 지금까지 우리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했는데? 속도의 식에서 넓이 찾는 거야. 그지?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계산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잖아. 상황은 알겠지? 이 상황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이렇게 써버리고. 자, 다시.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성강기는 1층에서 출발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제일 처음에 3초 동안에는 이러한 가속도를 받으면서 점점 빨라져. 속도가.
그 3초가 되면 이제 같은 속도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서야 되겠지. 8초까지는 같은 속도로 쭉 올라가다가 8초부터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다가 8층에 꼭대기층에 가서 서서히 하다가 딱 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는 이해됐지? 그런 운동을 할 거야. 자, 3초까지는 가속도가 4라고 돼 있어. 가속도가. 문제 어렵다 했다. 어려우니까 이거 이해 잘해야 돼. 3초까지는 가속도가 4야. 가속도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 처음 보네. 그지? 가속도가 4다. 가속도. 처음부터 올라갈 때 가속도가.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돼?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움직인 거리는 뭐가 필요한데? 속도가 필요하다. 속도식. 근데 가속도가 주어져 있어. 가속도가 뭔데? 우리가 필요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속도야. 속도인데 가속도가 나와 있어. 그거를 미분한 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분해 버리면 그게 속도가 되잖아. 됐지? 자, 적분한다. 적분하면 가속도가 4니까 속도는 4t가 아니지. 4t가 아니고 4t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c. 이해됐죠? 가속도가 4야. 올라갈 때. 그럼 속도는 4t가 아니고 4t 플러스 c가 된다. c. 이해됐나? 4t 플러스 c다. c. 4t 플러스. 자, c를 구해야 속도를 알 수 있잖아. c. 자, c는 뭘까 생각해봐야 돼. c는 제일 처음에 딱 멈춰 있다가 출발해서 가속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근데 이 c가 뭘까 생각해요. c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적분상수 항상 어떻게 구했노? 저 적분 앞에 제일 처음 배울 때 적분상수 구하려면 뭐 f 1, 2, 3이다 뭐 이런 거 하나 주지 항상. 여기도 속도에 관한 어떤 식이 하나 말은 안 해놨지만 나와 있어. 0일 때 속도가 얼마야? t가 0일 때. t가 0일 때가 무슨 말인데? 아예 안 움직였지. t가 0일 때는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딱 처음에는 멈춰 있잖아. 그래서 c가 여기 0이 되는 것이야. 됐지? 그냥 4t가 아니고 4t 플러스 c인데 t가 0일 때 속도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c가 0이야. 그래서 4t가 돼. 속도식이 나왔네. 0일 때 4t다. 0일 때 4t니까 이렇게 되네. 자, 몇 초까지 이렇게 되느냐면 3초까지. 3초까지는 이런 속도로 점점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그럼 3일 때 얼마인데? 12가 되는 거죠. 자, 3초부터 8초까지는 어떻게 간다 했어? 3초부터 8초까지는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속도가 안 변해. 그럼 3초일 때 속도가 얼마인데? 12잖아. 12. 자, 12로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3으로 바뀌어서 3으로 쭉 가는 건 아니겠지, 그지? 12가 됐으면 그 12를 유지하면서 8초까지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 8초까지. 요게 8이야, 8. 그 다음에 8초 후부터는 다시 이러한 가속도가 붙어. 8초 후부터는 이러한 가속도가 또 붙어.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속도는 뭔데, 속도는? 이게 속도야. 여기서 C가 얼마인지 한번 보여봐. C가 얼마인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속도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C. 적분한 거. 이 C를 알아야 속도식을 구할 수 있죠. 자, C가 뭘까 생각해. C가 얼마야? C 구한 사람.
자, 적분상수는 함수값 하나 알면 되잖아, 항상, 그지? 함수값이 여기서는 뭐가 함수값이야? 속도가 함수값이야, 속도. 속도 하나 알면 되잖아. 이 식에 해당하는 어떤 값에서, 이 식은 어떤 건데, 8보다 이상일 때 식이잖아, 그지? 8부터 식이잖아. 그럼 8보다 이상이 되는 어떤 것 중에 속도 하나를 알아내면 되잖아. 하나 아는 거 있잖아. 이거 8일 때 속도가 얼마야? 12잖아, 12. 요게 8일 때 요게 12가 되는 거야, 12. 8일 때는 속도가 10이잖아. 우리 여기서 8 집어넣어, 8. 3, 8이 24니까 이 항하면 36이지. 자, 그래서 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t 플러스 36. 아, 마이너스 3t 플러스 36은 저 위에 있지, 10이니까.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직선이. 자, 그런 직선인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라 했지, 그지? 요 8 집어넣어봐. 8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8 집어넣으면. 당연히 12가 나오지, 12. 8일 때 10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0 되는 거 생각해, 0 되는 거. 12지, 요게. 아, 여기 12가 되면 딱 멈추는 거야. 12가 되면 속도가 0이니까. 아까 전에 했던 문제, 그 문제 잘 생각하면 돼, 그지? 조금 전에 했던, 앞에 문제. 왜 여기서 요렇게, 이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속도 그래프가. 그럼 답은 뭔데, 답은? 이 넓이 구하면 답이잖아, 넓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됐지? 이제 수투 끝. 자, 4번은 봐. 절대값 여기만 있잖아, 여기. 전체 있는 게 아니고, 그지? 전체 있으면 한 방에 그리면 돼. 한 방 이렇게 해서 위로 접어 올리는 거. 이건 그거 아니잖아. 맞지?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야. 0에서 3까지.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넓이. 요 2를 기준으로 봐. 0에서부터 2까지는 요게 양수야, 음수야? 0에서 2까지는 요게 양수, 음수? 음수. 0부터 2까지는 음수지. 그래서 2를 딱 기준으로 볼 때 2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이 요렇게 돼, 식이. 아, 참, 요렇게. 음수니까, 그지? 근데 2보다 크면 요게 양수잖아요, 양수. 그럼 2보다 크면 식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근데 넓이 구하잖아, 넓이. 넓이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요, 양수로. 요 그래프를 봐. 0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죠. 0이고 2. 0부터 2까지, 요렇지. 0부터 2까지는 양수예요, 양수. 그럼 요 그래프는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접근해줘요, 요 식을. 양수니까. 근데 2보다 크면 봐. 2보다 크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 2보다 크면 그래프가 0과 2가 요렇게 생긴 거야. 그럼 2부터 3까지, 지금 0부터 3까지를 보는 거니까 2부터 3까지는 요 넓이를 나타내요, 요 넓이. 그럼 요 식을 접근해요, 요 식을. 요 식을 접근하면 요게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는 요 넓이가 될 거고, 0부터 3까지는 요 넓이가 될 거예요. 2부터 3까지는. 요 넓이 구하고, 요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0에서 3까지 넓이가 된다. 4번은 그렇게 한다. 나눠서 해야 돼. 한 방에 이렇게 못 하잖아. 전체 절대값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